안녕하세요. 필로TV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인문학, 미추강의 루저 찌질이, 그러나 철학자 읽기,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 아렌트는 1906년에서 1975년까지 살았던 여성 철학자입니다. 한나 아렌트를 이 저자가 네 번째 철학자로 넣은 것은 사심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나 아렌트 역시 매우 대단한 철학자임에는 분명합니다. 한나 아렌트의 대표적인 저서는 전체주의의 기원, 또 혁명론 등이 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으로서 칸트와 같은 고향인 퀘니스베르크에서 자랐다고 해요. 근데 그는 14세에 순수 이성 비판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 굉장하죠? 저는 14세 때 야구와 축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읽기도 힘든 이 순수 이성 비판을 14세 때 읽었다고 해요. 자, 17세에는 키에르케고르의 책과 신학 연구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스승인 하이데거의 사상을 접한 것도 바로 이때인데 이 하이데거의 사상을 접한 게 그녀에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저는 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너무 심하게 빠졌기 때문이죠. 하이데거의 사상에 반해 심지어 마르부르크 대학교에 진학해서 그의 제자가 됩니다. 둘은 흔히 불륜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이데거는 아내가 있는 중년이었고 아렌트는 18세의 젊은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렌트가 하이데거에 푹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상과 삶은 참 별개인 듯합니다. 진리를 쫓는 사람들 중에도 참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뭐 아렌트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참 이렇게 자신이 추구하는 사상, 진리와 자신의 삶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감정을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사랑의 힘이라고 해야 하는지 14세에 순수 이성 비판까지 읽었던 이 위대한 여인이 사랑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아마도 하이데거의 이성에 사랑에 빠진 듯합니다. 하이데거는 정말로 대단한 철학자이죠. 하지만 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나치에 가담하는 큰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으로 대박을 치고 아렌트에게 결별을 통보했을 때도 아렌트는 죽어서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며 그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실현의 슬픔 속에 있을 때 그의 친구가 라엘 파르나겐의 책을 추천해 주었고 그것이 다시 그녀를 철학자로 돌아오게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독일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유대교의 계율을 위반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또 유대인 여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자아를 지키면서 친구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또 독일 낭만주의 철학을 어떻게 벗어날까 등을 고민했다고 해요. 즉, 이 한나 아렌트는 굉장히 현실적인 철학을 추구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1933년에 히틀러가 독일 총리로 부임을 하게 되고 스승이자 여인인 하이데거가 프라이부르크 총장이 된 후에 나치에 입당을 하게 되죠. 참 이것이 하이데거에게는 굉장히 큰 오점이 됩니다. 그의 유대인인 아렌트는 프랑스로 도피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1952년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으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책은 세 가지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반유대주의, 또 제국주의, 전체주의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그녀의 생각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어째서 유대인이 나치 대학살의 대상이 되었는가? 또 전체주의의 기원은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가? 또 전체주의는 어떠한 논리로 발전했는가? 등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증오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정치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잉여 자본과 파산한 귀족, 농민 실업자들로 이루어진 잉여 노동력이 나타나고 이 두 가지의 잉여 에너지가 국가의 비호 속에서 해외 식민지로 확장되고 그렇게 제국주의 또 전체주의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전체주의는 독재와는 다릅니다. 아렌트는 몽테스키웨의 정체에 대한 정의에서 출발해서 이 이데올로기와 공포를 전체주의의 필연적인 요소로 제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데올로기이죠. 공동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개인을 지배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공포를 전체주의의 필연적인 요소로 제시합니다. 전체주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도로 결합시켜서 인간의 자유를 철저히 통제하고 인간에 대한 전면적인 통치를 실현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폭정과 독재는 폭력을 통해 인간의 정치적인 자유를 박탈하지만 전체주의는 지속적인 운동, 대대적인 민중운동을 통해 인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즉 스며드는 겁니다. 천천히 천천히 스며들어서 결국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지배가 되어져 버리고 사유마저도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이 운동 자체가 바로 전체주의라는 것이 아렌트의 생각입니다. 아렌트는 나치의 1급 전범인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라는 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역시 매우 큰 영향을 끼쳤죠. 그녀가 본 아이히만은 매우 좋은 남편이었고 또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 이성에 의해 정당화된 자국의 법률이 시키는 대로 대학살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자상해 보이는 평범한 사람이 유대인 대학살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던 것이죠. 그의 잘못은 나치의 법률이 틀렸음을 몰랐다는 것 뿐이다 라고 매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이러한 전체주의에 지금도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이 근본악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 말은 칸트로부터 기인합니다. 칸트에게 근본악은 처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칸트에게 근본악이라는 것은 만약 어떤 친구가 죄를 지은 친구가 쫓기고 있는데 우리 집으로 도망을 왔어.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숨었는데 그 친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악이 되는 겁니다. 아렌트의 평범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상을 묵살한 채 하달된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개인적인 판단의 권리를 포기한 악입니다.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사상을 묵살한 채 하달된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개인적인 판단의 권리, 즉 사유의 권리를 포기한 것, 이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17년 만에 하이데거와 재회하게 되는데 또다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이데거를 위해서 하이데거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죠. 자신의 책이 나왔을 때도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공의 사유, 공공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미 그것에 지배되어서 내가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것이 당연히 맞는 듯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누구나 이 전체주의 운동에 참여하라는 유혹을 받고 매일매일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누구나 아이히만과 같은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지속적인 사유의 중요성,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악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있는 거죠. 물론 아렌트 자신이 보여주듯 우리의 감정은 때때로 이성을 흐리게 하지만 말입니다. 자, 이 아렌트의 사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이 공공의 이데올로기의 흐름으로부터 우리가 사유를 함으로써 벗어나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사유를 하지 않는다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그 주체성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공공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 엘리트주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또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성, 뭐 아파트 사건들만 봐도 그렇죠.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공공의 이데올로기가 마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우리 삶의 곳곳에는 이미 공공의 이데올로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 이데올로기죠.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우리가 올바른 사고를 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사유를 해야 한다. 사유를 멈추면 안 된다. 진리에 대한 사유를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렌트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아렌트를 통해서 좀 깊게 사유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렌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